우리가 유리컵, 수돗물을 유리컵에 받아두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확산하고 퍼져나가는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들은 더 다이내믹하게 이제 그 확산되고 사라지고, 근데 단지 어떤 그 확산되고 사라지는 건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그 오염물질이라는 게 어떤 케미컬, 화학 물질이니까 이런 물질들은 또 반응을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 더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도 희박하지만 또 반응을 통해서 소멸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면은 물리화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어떤 바람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또 난류에 의해서 확산되고, 그 자체가 어떤 반응을 통해서 또 농도의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학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이 다 겹치게 되는데, 이런 그 확산 이론도 출발은 픽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정립했지만, 어떤 출발은 공기 자체보다는 뭐 물속에서 오염물질 확산되는 이런 식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점차 진화해서 공기 쪽으로 어떤 변화가 된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산 이론은 어떤 물질 C만큼의 농도가 어떤 거리 X를 이동하는데 어떤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의 이동량, amount J는 바로 K 곱하기 dx분의 dc, 거리대 농도의 변화에다가 K값, 디퓨전 컨스턴트를 곱해줍니다. 근데 물질의 양은 시간이 지나고 거리를 지날수록 그 농도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런 단순한 식에서 우리가 어떤 대기, 공기 중에 이런 그 모델링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시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최초의 어떤 단순한 1차 미분 함수였던 식이 시간에 대한 함수 한 번 더 분모가 들어가니까 2차 함수 형태로 변환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2차 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최초에 단순하게 그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화하는 포인트하고 바람의 우리말로 이류라고 하는 컨벡션, 물리적인 이류에 의해서 X축 방향으로 U라는 속도, Y축 방향으로 B라는 속도, Z축 방향으로 W라는 속도로 각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확산 모델에 넣기 위해서는 이 어떤 현상을 컨벡션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런 텀을 난류, 확산, 결국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디퓨전에 의한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로 한 것과 같은 내용이 돼도 X축 방향으로 확산 계수, Y축, Z축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것, 플러스 어떤 오염물질이 어느 지점에서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SO2를 배출했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배출돼서 어느 지점으로 내가 서 있는 대로 이렇게 날아오지만, 내가 서 있는 지점에도 원래 그런 SO2는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SO2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저런 확산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종의 리액션 백그라운드, 기존 그 수용체 지점, 어떤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지점에 존재하던 물질의 어떤 가감, 화학적인 생성이나 소멸되는 부분 플러스 확산에 의해서 이동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동안 통계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과 접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식 때문에, 이 확산식 때문인데, 이 확산식을 결과적으로 어떤 수학적, 통계적으로 풀어주면은 정규분포의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오염물질의 확산을 하나의 어떤 정규분포 형태로 어떤 물질이 어떤 일정한 그 바람과 Y축, Z축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규분포의 종속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편미분방 정식이 되겠는데,
E면 E가 안 보인다? Solution will be satisfied only when H분 H 프라임은 이 같은 식, 여기 식, 이 음수. 너무 수학적으로 들어간 거 좀 스킵하기 위해서 건너뛰는 게 있는데, 공업수학 점수 잘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거 보면 좀 풀어볼 만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픽스 확산식이 어떤 이제 복잡하게 나왔지만, 아까 그 확산식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어떤 분대되기 때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식을 XYZ로 다 풀면 복잡하니까 그냥 X축 하나로만 보고, 시간에 대한 농도 변수는 어떤 거리 제곱분의 농도 제곱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우리 미적분 개념이 투입이 되려면 최초 어떤 오염 물질이 투입되는 시스템에 투입이 되고, 그다음 그것이 어떤 확산을 해 나간다면은 시간 제로, 거리 제로 상태에서 그 오염 물질의 농도는 무한대에 가깝다. 그리고 이것이 확산을 하고 어떤 맥시멈 확산을 하면은 그 확산의 시간, 무한대 시간이 되면 그 물질의 농도는 제로, 다 사라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거리 x까지 어떤 이무의 시간 동안 오염 물질이 이동한 물질의 밸런스는 대문자 M, material balance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이 시간 제로에서 농도가 무한대라고 보면은 이런 식을 하나에 풀기 위해서 변수 분리법이라고 합니까? parameter variable separation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또 변형을 하면은 이걸 통해서 그 식이 이제 분리가 되고, 이 과정, 이 부분 좀 스킵했는데 너무 어떤 이 수업 자체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뺐습니다. 과정은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사람들 한번 해보도록. 여하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떤 삼각함수 형태로 이제 이 수식이 풀어지죠, 그죠? 변수는 삼각함수고, 시간에 대한 부분은 exponential 마이너스 뮤 제곱 x t 이 다음에 마이너스 뮤 제곱 곱하기 t. 이 대문자 M. 이거는 어떤 전체 물질, 모든 시스템 안에 투입된 모든 물질. 저것은 어떤 지점에 어떤 시간에 주어진 농도 하나를 보는 거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건 지금 적분해가지고 모든 어떤 시스템 안에 물질이 어떤
확산했다 그러면 어떤 총량에 대한 개념은 저것은 어느 한 지점에서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전혀 다른. 자, anyway.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은 자, 수학적인 이 과정들이 많은데 좀 건너뛰고 지금 수학적인 과정을 좀 건너뛰다 보니까 하여튼 여기 이제 몇 단계 좀 건너뛰었는데 궁극적으로 과정은 좀 생략하고 결과만 보도록 합시다.
확산 방정식을 제대로 풀어주는 어떤 수학적인 정빙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어떤 삼각함수 나온 것을 그 초기 조건, 뭐 최종 조건 이런 걸 다 넣어서 삼각함수 다 풀면은 과정을 좀 스킵하고 궁극적으로 그 확산 방정식의 어떤 최종적인 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 시간과 거리에 주어진 농도는 바로 이 어떤 거리 함수 파이 kt exponential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걸 어떤 거리라든가 물질량이라든가 확산 개수를 다 넣어주면은 통계적으로 봤던 그 정규 분포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그 픽스의 확산식이라는 게 이제 풀어주면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함수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어떤 이제 확산 모델링이 통계적인 모델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굴뚝에서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3차원적으로 확산될 때 X축만 뭐 바람이 밀고 Y축, Z축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고 했는데, 원초적으로 Y축, Z축이 없고 그냥 X축 하나의 평면에서 어떤 물질이 계속 확산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 하나의 어떤 정규 모델, 정규 분포와 어떤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 디멘셔널 1차원적인 그 어떤 점, 스팟에서 오염물질이 떨어졌고, 이것이 어떤 1차원적인 평면에서, 1차원적인 평면이 아니다. 2차원적인, 원 디멘션이라는 건 좀, 그러니까 어떤 최초의 오염물질이 떨어진 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1차원에 가깝죠. 그런데 뭐 최소한 2차원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단순히 X축이라는 한 방향만 1차원에서 우리가 분리해서 본다면, X축만 본다면, 지금 그 확산식을 풀이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 분모의 루트 2파이, 그리고 X축 방향의 어떤 데이터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거리에서 농도, 그 다음에 어떤 평균 농도, 그 점에서, 그 다음에 2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어떤 뮤 값이 제로라면, 뮤 값이 제로랑 우리 굉장히 친근하죠. 뭡니까? 이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뮤가 제로가 되니까 2시그마 제곱분의 x제곱 형태로 어떤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오염물질의 확산이 최소한 1차원적인 x방향 축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이 2차, 3차 원으로 진화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여러분 교재 233쪽 보시면 뭐 6-2, 6-3, 6-4 이렇게 수식들이 나오는데, 자, 최초의 어떤 한 축,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됐다면, 이것이 어떤 Y축도 동일한 식, Z축도 동일한 식이 되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파이라는 게 두 번, 세 번 곱해지고 어떤 뭐 분모 밖으로 뭐 뛰쳐나오고 어떤 식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여하튼 지금 어떤 한 스팟 X축으로 1차원적으로 이걸 표시해 봤고,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3차원으로 확장해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1차원 X축에 대해서 확산식을 만들어 봤죠. 그죠? 2파이 루트에 시그마분의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2 시그마 X분의 X제곱. 근데 이것이 드디어 한 점에서 한쪽으로만 향하던 게 X, Y, Z 3차원적으로 다 확산이 된다면 그 X축으로 표현했던 식이 다수로 곱해지니까 루트 2파이는 2분의 3승 되죠. 루트가 3번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X축의 시그마, Y축, Z축 물질 밸런스는 어차피 3번 곱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건 뭐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거니까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텀은 X축만에 주어졌던 것이 서로 곱해지니까 결과적으로 다 수식적으로 더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것이 세 개의 방향으로 각각 균질하게 디퓨전이 되는 그런 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고, 근데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3차원적인 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바람이 X축으로 밀어주는 상황이 되니까 X축의 컴포넌트는 어떤 확산하고 무관한 Y나 Z로 표현되는 확산 펑션은 다 사라져버리고 U, X축 방향으로 밀어주는 바람 하나만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분모에 루트 2파이도 아니고 2파이의 2분의 3승도 아니고 단순히 2파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파이의 제곱이 되니까 2파이만 남게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걸 더하기식으로 표현해도 좋고 그냥 곱하기로 남겨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X축은 확산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확산은 Y축, Z축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개념적인 그 하나의 X축으로만의 정규 분포를 오염 물질에 확산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도 봤고 또 3차원이긴 하지만 X축의 기능을 확산해서 완전히 빼버리고 밀어주는 것만 남긴 수식 형태로도 봤고 이런 이제 개념을 자꾸 발달시키다 보니까 파스킬 기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그 수치적인 관계를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파스킬 기포드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 맞이하면은 가장 많이 시험 용지 답을 풀기 전에 써봐야 할 공식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가장 핵심 수식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수식적으로 풀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게 될 텐데, 그럼 그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어떤 수리적으로 풀어봐야 할 모델링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변형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모태는 바로 이제 이 식, 파스킬 키포드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이 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X축으로는 단순히 밀어주는 방향, 자, Y축으로 엑스포넨셜 함수로 들어갔죠, 그죠? 문제는 Z축에 어떤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죠. 바로 이 플러스 H 텀과 마이너스 H 텀, 이렇게 두 가지 식이, 그러니까 G축 높이 부분에서 어떤 두 개의 다이버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재 235쪽 보시면 교재 235쪽 보시면은 지금 이 아래쪽 그림 두 가지 그림이 나오죠. 하나는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그 굴뚝의 높이는 small hs, 이 소문자 s는 스택, 굴뚝이라는 말이에요. 약자. 그 다음에 델타 h는 hs는 스택 하이트. 델타 S는 관성이든 부력이든 어떤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면은 어떤 뜨거움 때문에 올라가든 또는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 추진력에 의해서 관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든 하여튼 어찌됐든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어떤 하나의 중심축을 만들면서 연기가 확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굴뚝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될 때 굴뚝의 끝부분에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쭉 퍼지는 게 아니라 이 굴뚝에서 나오는 건 뜨겁죠. 일단 차가운 게 뭐 이렇게 날라올 리는 없고 뜨거우니까 어떤 열부력에 의해서 뜨든가 아니면은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 힘에 관성을 받아서 올라오든 하여튼 두 가지 힘이 어떤 뭐 일정하게 조합될 수도 있고 여하튼 그만큼 더 일정 거리를 더 나가서 펼쳐지는 그림을 여기 소개했고, 상단의 그림은 이제 계속 이 그림상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확산되는 영역 안에서 계속 땅에 닿지 않고 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굴뚝에 연기가 확산되는 상에 보면은 이 어떤 중심축을 기준으로 어떤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영역을 중요하게 따져줘야 하는 이유는 원래 태초에 이런 굴뚝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 님비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오염물질은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안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굴뚝을 높이 만들려면 또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나 대기업들 뭐 포철 같은 데는 뭐 한 진짜 100m씩 만들어가지고 다 날려보내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또 그렇게 만든 것도 엄청 돈이 드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anyway. 그래서 이런 굴뚝에서 뭔가 이렇게 배출이 되어 나가는 부분을 계속 엄청나게 높게 해서 땅에 뭐 끝까지 안 닿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는 닿겠죠. 그게 이제 굴뚝이 낮으면 빨리 닿을 테고 아주 높고 크면은 더 이제 멀리 나갈 테고. 그래서 아래쪽 그림 보면은 드디어 땅과 만나서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반응성이 강한 물질이라면 땅과 만나면 땅에 뭐 다 흡수되거나 사라지겠지만 어떤 화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일단 어섬션을 뭐 땅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그 땅에 맞닥뜨렸던 부분들은 다시 올라올 테고,
그 올라오는 반사 영역들은 농도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보다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Z축 상에서 어떤 반사가 되는 것까지 어떤 이 조건에서 위로 퍼지는 거, 아래로 퍼지는 거, 반사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식들이 236쪽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착지 농도라고 해서 이제 이런 개념, 그리고 237쪽 보면은 분산 표준 편차량이 나오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던 통계 단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238쪽 보면은 이 그림 6-4에 X축에는 이제 X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리, Y축에는 시그마 Y 값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이 보면은 중간에 교외 지역이냐 도심 지역이냐, 즉 도심 지역은 건물이 많아서 울퉁불퉁한 지표의 거칠기가 큰 데고, 교외 지역은 이제 그런 게 없다는 전제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식에 A, B, C, D, E, F 학점이 갑자기 나오죠. E자 빼고. 그 학점은 바로 237쪽 보시면 우리가 첫 주에 대기 안정도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죠? 뭐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건조 단열 감률과 환경 단열 감률의 관계로 설명했는데, 자, 대기 안정도는 학점이 나쁠수록 좋은 방향입니다. F가 매우 안정하고 A 학점 받은 사람이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학점을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기 안정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에서 시그마 Y 값이 어떻게 펼쳐 나간다는 것을, 또는 시그마 Z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교재 238쪽, 239쪽에 소개했죠. 그죠? 이런 내용을 또 보게 될 거고, 원래는 오늘 숙제 내야 되는데 하도 숙제를 많이 내서 이제 한 텀 건너뛸 테니까 하여튼 한 번은 좀 쉬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돼. 오늘 진도는 이걸로 마치고 여하튼 여러분들 첫 번째 퀴즈 주말에 좀 많이 참고 집에서 공부들 많이 해서 그 통계 벽을 한번 넘어보기 바랍니다. 응?